1645년 주베라는 젊은 무사가 두려움에 떨며 스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그는 생애 첫 진짜 전투를 맞이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적들은 그를 죽이려 할 것이고 그 역시 적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주베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스승은 수백 번의 전투를 치러낸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 속을 뚫고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마.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용기의 진실입니다. 역사 속 전사들도 결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면접을 앞두고 껄끄러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 혹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4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뇌가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칠 때 용기를 만들어내는 전사들의 비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챕터 1. 각성. 마커스의 감옥. 마커스 리베라는 32살이 되던 해 두려움이 자신의 온 삶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이나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거창한 공포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숨막히는 일상의 불안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걸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고 회의에서 발언해야 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연습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기가 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유능한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직장 상사가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커스, 당신은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이제 고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회의도 주도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 회사에서 당신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절대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둘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마커스는 홀로 아파트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 벅차서 8년째 살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데이팅 앱에서는 35번이나 매칭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초대는 3번이나 거절했고 승진 기회도 피했으며 컨퍼런스 연설 요청도 2번이나 무시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세계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이번 추석에는 내려올 거니? 글쎄요, 아버지, 제가 좀 바빠서요. 마커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넌 2년 동안이나 집에 오지 않았어. 넌 바쁜 게 아니다. 숨어 있는 거지. 숨어 있다. 그 단어는 마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그가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로부터 숨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숨고, 기회로부터 숨고, 삶 그 자체로부터 숨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아파트에 홀로 앉아 지난 10년간 두려움이 자신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일본인 친구 다케다 선생님 기억하니? 그분이 바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단다. 심리 상담가는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이지. 전화번호를 보내주랴.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너무 두려워 거절하려던 찰나 마커스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챕터 2. 원칙. 다케다 스승과의 만남. 수련장은 마커스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술 도복을 입은 학생들도 명상용 방석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이는 깔끔한 나무 바닥의 공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다케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른 체격이었지만 사람의 자세를 절로 곧게 만드는 특유의 차분한 움직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아버님께 네가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다. 네, 저는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전화, 통화, 회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까지요. 그게 제 삶을 망치고 있어요. 다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아라.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용감해지는 것,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닐까요? 틀렸다. 다케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된 능력이다. 과거의 무사들도 전투 전에는 항상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시스템이 있었지. 그는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부동심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흔들 수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 그는 다른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카이젠. 아주 미세한 단계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지. 저는 이런 것들이 제 불안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 묻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들을 피하기 시작했나? 마커스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얼어붙어서 모든 걸 잊어버렸죠. 모두가 제가 실패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은 다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나쁜 경험이 패턴을 만든 거군. 그리고 그 패턴이 몇 년 동안 커진 거지. 10년입니다. 자네는 두려움은 곧 멈춤을 의미한다고 10년 동안 뇌를 훈련시킨 거네. 10년 동안 회피를 강화하는 신경회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주말 워크숍 한 번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마커스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군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을 단 며칠 만에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을 뿐,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만큼 아주 작은 일을 할 의지만 있다면 10년의 습관을 10개월 만에 바꿀 수는 있다. 그게 뭔데요? 다케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걸어라. 어려운 통화가 아니다. 식당에 전화해서 영업시간을 묻거나 가게에 전화해서 물건이 있는지 물어봐라. 최대 30초면 된다. 그게 전부다. 마커스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라고요. 그걸로는 제 불안증이 고쳐지지 않을 텐데요. 내 말이 맞다. 전화 한 통으로는 불안증이 고쳐지지 않지. 하지만 14통의 전화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줄 거다. 네가 아주 작은 두려움에 맞서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용기의 씨앗이 된다. 마커스는 혼란스러운 채로 수련장을 떠났습니다. 명상 기법이나 호흡법, 심리치료를 기대했는데 그가 받은 처방은 고작 전화 한 통 걸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케다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네는 10년 동안 두려워하도록 뇌를 훈련시켰네. 이제 10개월 동안 용감해지도록 뇌를 훈련시킬 차례야. 그날 밤 마커스는 피자 가게를 검색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시에 문 닫나요? 밤 9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1일차 완료. 챕터 3. 시험. 14일간의 도전. 첫 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마커스는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때마다 그의 뇌는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가게 문 닫는 시간 따위 알 필요 없잖아. 넌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생각할걸.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3. 1차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물었습니다. 5. 1차 헬스장의 멤버십을 문의했습니다. 7. 1차 보험사에 전화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7. 1차가 되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건 여전히 긴장됐지만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14일차에 그는 수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14통의 전화를 모두 걸었느냐? 네. 기분이 어떤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자랑스럽습니다. 바보 같지만요. 그냥 전화 통화일 뿐인데 매일 저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해냈으니까요. 다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지. 너는 방금 용기를 기르는 첫 번째 원칙을 배웠다. 바로 꾸준함이 강렬함을 이긴다는 것이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물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두려움에 맞서려 한다. 큰 연설, 큰 대립, 큰 위험을 감수하려다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지. 그러고는 2번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무사들은 당장 전투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용기를 훈련하지 않았다. 그들은 약간 어려운 일을 하나 해내고 그 다음 또 다른 일을 해내며 반복을 통해 용기의 신경회로를 구축했다. 다케다가 일어섰습니다. 자,
다음 2주 동안의 훈련이다. 똑같이 매일 전화를 걸되 이것을 추가해라. 직장에서 하는 모든 대화에서 딱 한 번씩만 내 목소리를 내라. 단 한 번이면 된다. 그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입을 열어라. 마커스는 다시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는 걸 수 있나? 네. 하지만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하루에 한 번 말할 수 있다. 난이도는 똑같다. 너는 이미 이 정도의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마커스는 다케다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아는 사람들과의 회의에서 한 번쯤은 말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는 해낼 것이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실패할 핑계를 주는 것이다. 해낸다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작은 행동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마커스는 수련장을 걸어 나오며 처음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숨 막히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규율을 세움으로써 그 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과거의 전사들은 이 시스템으로 죽음의 공포에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작은 회의 정도는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마커스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이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의 결정을 대신해왔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 속 전사들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미세한 발걸음을 하나씩 내디디며 규율을 통해 용기를 쌓아가는 길입니다. 저희 존재와 목적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전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용기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길러내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이제 막 그 기술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전사의 심리학, 미세한 용기의 과학. 마커스가 아직 몰랐던 사실은 다케다가 단순히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 무사들이 800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뇌의 과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고대 인류에게 이것은 맹수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이것은 사회적 거절, 타인의 시선,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편도체가 진짜 생명의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거는 행위가 호랑이를 마주친 것과 똑같은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사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편도체의 구조가 재배열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를 노출, 치료 또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무사들은 이를 카이젠, 즉 작은 단계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커스가 전화를 걸고 살아남을 때마다 그의 뇌는 이 위협이 가짜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 자극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4번의 반복 후 신경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치명적인 위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오륜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사의 길은 수련에 있다. 매일매일 정신을 갈고 닦고 매달 전략을 가다듬어라.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매달 하는 것이다. 무사들의 행동, 규범인 하가쿠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판단이다. 마커스에게 그 무언가란 삶에서 도망치는 대신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케다는 그에게 부동심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 목적을 흔들 수 없는 마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같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이를 무사들의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행동할 것인가? 얼어붙을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이것이 서양의 긍정적 사고와 동양의 전사 철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서양의 접근법은 두려워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 전사들의 접근법은 너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럼에도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속에서 기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잔 데이비드 박사의 정서적 민첩성 연구에 따르면 힘든 감정과 싸우는 것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400년 전 무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케다는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습관입니다. 마커스에게 매일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나씩 하게 함으로써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연쇄적인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습관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찰스 두히그의 습관 연구는 작은 성공이 추진력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기를 낸 한 번의 전화 통화는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약간 더 쉽게 만들었고 그것은 친구에게 문자 보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으며 이는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젠의 힘입니다.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은 1년 뒤 37배의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마커스는 하룻밤 사이에 100% 더 용감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1%더 용감해지고 내일 다시 1%더 용감해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 시스템이 자기 강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살아남을 때마다 뇌는 참조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듭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두려움이 예측한 재앙은 과장되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무사들은 수련을 통해 수천 번의 이러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실제 전투에 나설 때쯤 그들의 뇌는 압도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어려움을 이겨냈다. 우리는 이것도 살아남을 수 있다. 마커스 역시 한 번의 전화 한 통씩 그 증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첫 번째 변화, 회의, 3개월 차, 마커스는 90통의 전화를 걸었고 60번의 회의에서 발언했으며 30명의 낯선 사람과 짧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편안하지 않았지만 모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상사가 말했습니다. 마커스, 임원진 앞에서 새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30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마커스라면 당장 거절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커 역시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넌 또 실패할 거야 라고 뇌가 소리치는 익숙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이 두려움의 축소판과 180번이나 마주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발표를 앞둔 일주일 동안 마커스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박적으로 연습에 매달렸고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케다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발표 당일 아침, 마커스는 수련장으로 갔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가 다케다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건 내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니까. 자, 호흡을 보여다오. 마커스가 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넌 지금 두려움에 먹이를 주고 있어. 무사들은 전투 전에 통제된 호흡을 연습했다.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4초간 내쉬고 다시 4초간 멈춘다. 이것은 내 신경계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마커스가 연습하자 심박수가 느려졌습니다. 다케다가 말했습니다. 넌 발표하는 동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호흡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라. 네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8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아프다고 핑계대. 이거 빼고 다 해. 그는 호흡했습니다. 4초간,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호흡한 뒤 다시 계속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공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그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9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요, 마커스.
아주 명확한 발표였습니다. 언제부터 도입하면 되죠? 마커스는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죽지도 않았고 망신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뇌가 경고했던 최악의 실패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해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수련장에서 다케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발견했겠지. 무엇을 느꼈느냐?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요. 그렇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 너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느냐? 마커스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도록 훈련되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하도록 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케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겁쟁이라는 정체성에서 용기를 기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변화다. 겁쟁이에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사람에서 훈련하는 사람이 된 것뿐이지.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사들은 스스로를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전사라고 여겼다. 항상 훈련할 뿐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자만심을 낮추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든 비결이다. 마커스는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훈련이 부족했을 뿐이며 훈련은 평생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의 이번 발표는 아주 얕은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증명할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챕터 6. 심화훈련, 두려움의 사다리. 다케다는 마커스에게 두려움의 사다리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젊은 무사들은 훈련소에서 곧바로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시험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어둠과 고독의 두려움에 맞서는 야간 보초. 두 번째, 전투 없이 책임감만 지는 주요 인사 호위. 세 번째, 제한된 전투를 치르는 도적대와의 소규모 교전. 네 번째, 완전한 혼돈 속의 전면전.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단계를 완벽히 숙달하기 전까지 다음 단계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내 두려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다케다는 마커스에게 1에서 10까지 난이도별로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 걸기, 이미 마스터함, 회의에서 발언하기, 이제 편안함, 낯선 사람과 대화 시작하기, 점점 나아지고 있음, 혼자 사교 모임 참석하기, 여전히 무서움,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기, 눈앞이 캄캄해짐, 필요할 때 남과 대립하기, 불가능함,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절대 불가, 팀을 이끄는 리더 되기, 상상조차 할 수 없음. 우리는 이 사다리를 한 번에 한 칸씩 올라갈 것이다. 절대 건너뛰지 말고 서두르지도 마라. 항상 다음 칸으로 가기 전에 지금 단계를 완벽히 끝내라. 다음 6개월 동안 마커스는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4개월 차, 혼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5명에게 억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해냈습니다. 5개월 차, 스피치 모임에 가입해 매주 2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매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차, 계속해서 자신의 공을 가로채는 동료와 껄끄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7개월 차, 킥복싱 클래스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2주 뒤 다른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다리의 모든 칸은 올라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고 나면 그것은 새로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다케다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심이다. 네가 용기 있는 일들을 해냈다 하더라도 각각의 새로운 도전을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자만심도 버리고 내가 이걸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압박감도 버려라. 그저 나는 지금 이 기술을 훈련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해라. 어느 날 훈련 도중 마커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벌써 6개월이나 훈련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거죠? 이쯤 되면 자신감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케다의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네는 도착지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도착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상태다. 무사들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평생 갈 거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다. 우리의 목표는 용감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은 마커스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행동의 결과이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훈련은 감정이 아닌 규율에 집중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 두려움을 느껴라. 그래도 해내라. 그리고 반복하라. 다케다는 그에게 아침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오전 5시 기상, 5시 5분, 육체적 불편함을 견디는 찬물 샤워 훈련, 5시 15분, 10분간의 좌선, 명상과 정신 훈련, 5시 25분, 오늘 마주할 두려움 한 가지를 일기에 적기, 5시 30분, 언제, 어떻게 그 두려움에 맞설 것인지 정확히 계획하기. 이 루틴은 다케다가 전사의 존재감이라 부르는 상태, 즉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완전히 깨어있고 행동에 전념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커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규율이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요. 기분이 어떻든 루틴을 지키겠다고 헌신함으로써 그는 감정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피곤하든 두렵든 의욕이 없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루틴은 실행되었고 용기는 길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참고 계속해 나가는 일본의 인내 철학, 간바루입니다. 긍정적 사고도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그저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9개월차가 되자 마커스는 두려움의 사다리 7번째 칸까지 올라갔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번째 칸, 팀을 이끄는 일은 여전히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그에게 제안하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어느 주 명상을 하던 마커스의 마음속에 자신의 것이 아닌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전사들은 너와 똑같은 순간을 마주했다. 두려움이 멈추라고 속삭이고 규율이 계속하라고 속삭이는 순간, 너는 이 훈련에서 혼자가 아니다. 시공간을 넘어 수많은 전사들이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이 수련에 동참하라. 생각은 스쳐 지나갔지만 마커스는 그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 규율을 통해 용기를 쌓아온 사람들의 영원한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전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훈련을 함께 이어가 주십시오.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챕터 7. 마지막 대결. 두려움을 뚫고 리드하기. 10개월 차. 마커스의 상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마커스, 나는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당신은 회의에서 말 한마디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를 이끌며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8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개발팀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마커스의 온몸 세포가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팀을 이끈다는 것은 매일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립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 모든 시선을 감당하며 완벽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의 마커스라면 당장 거절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커스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주는 대혼란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구조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마감일은 미뤄졌으며 한 고참 개발자는 그의 결정을 사사건건 깎아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선 마커스는 공황과 싸우며 리더십을 발휘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다케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오늘 하루는 할 수 있겠나? 네, 오늘 하루는 그들을 이끌 수 있겠나? 전체 프로젝트 말고 딱 오늘 하루만. 마커스가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마. 그리고 너도 똑같이 대답하겠지. 한 번에 하루씩만 리더가 되는 거다. 이것은 가장 큰 두려움에 적용된 카이젠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만 적당히 잘 이끌어내는 것. 고참 개발자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마커스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제된 호흡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으며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 마커스는 상사와 껄끄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품질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주가 더 필요합니다. 팀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마커스는 1년 전이라면 피했을 대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커스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팀을 이끈 지 3개월째 되던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명의 사람들 앞에서 진행하던 주요 고객 시연회에서 소프트웨어가 다운된 것입니다. 대형 참사였습니다. 예전의 마커스라면 얼어붙은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사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커스는 엄청나고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행동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며 해결책을 설명하고 다음 시연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마커스, 방금 당신이 보여준 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완벽한 척하거나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처리하는 것 말입니다. 마커스는 마침내 두려움의 사다리 8번째 칸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전사의 진실. 수련장을 처음 찾은 지 1년 후 마커스는 다케다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용기가 곧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다케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아라. 용기는 두려움이 멈추라고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훈련된 능력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무사들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또 무엇을 배웠느냐? 용기를 기르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조금씩 더 무거운 바벨을 꾸준히 드는 것이죠. 미세한 단계들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맞다. 또 무엇이 있느냐? 마커스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발표 전에 불안하고 남과 대립할 때 긴장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다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사의 진실이다. 무사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뇌가 더 이상 끔찍한 재앙을 예측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너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감은 결과일 뿐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방법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카이젠, 내면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부동심,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도전을 대하는 초심, 그리고 불편함을 이겨내며 묵묵히 계속하는 인내다. 이것들은 단순한 동기부여 개념이 아니라 훈련 시스템이다. 너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마커스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1년 전, 저는 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숨어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번에 하루씩, 한 번에 하나의 두려움씩,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행동했기 때문이다. 다케다가 일어나 벽에 걸린 족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느냐? 세상이 너를 흔들고 두려움이 너를 막아서려 할 때조차 너는 너의 길을 가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는 뜻이다. 네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에게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마커스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버전의 자신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할 수 있는 규율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규율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깁니다. 전사의 가르침. 첫 통화를 한 지 2년 후 마커스는 묵묵히 실력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 조용하고 불안감이 많아 예전의 마커스를 떠올리게 하는 한 후배 개발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마커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전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죠? 자신감은 감정이지만 훈련은 실천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긴장합니다. 단지 긴장감이 제 결정을 대신 내리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후배 개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하면 마커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마커스는 다케다 스승의 첫 번째 가르침,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전화 한 통을 떠올렸습니다. 내게 하나만 말해봐요. 지금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아주 작은 일이 뭡니까? 회의 시간에 질문하는 거요. 완벽하네요.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회의에서 딱 한 번씩만 질문하세요. 너무 당연한 걸 묻는 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딱 한 번의 질문요. 한 번이요. 매일 2주 동안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마커스는 전화 한 통이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의심하던 2년 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 압니다. 용기는 거창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정체성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미세한 용감한 행동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전사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규율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과거 무사들이 수세기 동안 실천했던 용기를 기르는 그 규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과거 일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숨는 대신 두려움에 맞서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용기와 규율, 그리고 전사의 철학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존재와 목적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과거 전사들의 지혜와 현대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훈련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기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임을 이해하는 사람들, 카이젠과 부동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단순한 개념이 아닌 매일의 규율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찾으려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는 대신 훈련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두려움 하나에 맞서고 미세한 용기의 순간을 하나 더 쌓아 올리며 여러분의 전사 같은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세상은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들보다 훈련된 전사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되십시오. 존재감을 가지고 걸으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